네, 안녕하세요. 와저스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시장 코멘트 그리고 금요일날 올랐던 종목들을 특이점 있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보합권, 시장이 보합권이었거든요. 이 보합권에서 이틀 연속 큰 매수세와 더불어서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3%가량.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상황 자체는요. 여기서 사실 이 보합권에서 나오는 이 롱바디 음봉만큼 안 좋은 건 없거든요. 보합권에서. 그래서 이때 이제 다음을 제가 좀 경계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. 이 다음날 야, 여기서 이 각도 자체가 보통의 경우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고 한다면 얼마 전 그 크게 빠진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. 보합권에서 이평선 수렴했다가 빠지는 경우, 이럴 때 좀 세게 빠져요. 방향이 결정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좀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음날 반등이 나왔는데 엄청 세게 나왔죠. 2%. 반대예요. 증시가 폭락할 때 2%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지기 때문에 추가타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반대입니다. 반대. 반대로 매수는요, 웬만하면 저렇게 못 들어와요. 안 들어와요. 이거 정말 대세 상승장에서나 나오는 수급입니다. 물론 이제 지난 일에 빠졌던 만큼 이제 채워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설레발 칠 수는 없는데, 이제 또 다음날 보니까 또 상승세가 죽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요런 이 두 모양 있잖아요. 이 두 개만 봐도 제가 좀 오버하자면 이게 상승장, 대세 상승장에서 나오는 아주 긍정적인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보합권이니까. 자, 그러나 갈 길은 멀어요. 그죠? 아직 추세 전환이 되려면 여기도 뚫어줘야 되고, 그리고 6개월은 이제 지났으니까 3개월도 지났고 하니까 뭐 이제 뭐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은 시장이긴 한데, 아무튼 저 위에 저 걸리적거리는 녀석들을 다 걸치고 올라가야 되는 한계는 있어요. 그래도 어쨌든 뭐 사실은 시장이요, 그냥 보합만 가도 좋은 거예요. 보합만 가도 대응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. 자,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, 지금 시장이 좀 긍정적이라는 거 체크하시고, 자, 개별 종목들을 한번 보죠. 상승했던 종목들. 일단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가 아직은 명확하게 없어요. 테마는 없어요. 늘 상한가는 있는 법이긴 하지만 테마가 없고 신고가를 뚫는 종목도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. 수산중공업은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뚫어졌어요. 이 종목은 아마 많이 주목할 겁니다. 저 역시도 주목을 하고, 이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1선은 안 깨고 있죠. 네,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, 사실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테마가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이거 수익 보고 나왔다가 다른 테마 또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또 되면 재미있어요.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 거죠. 자, 아무튼 뭐 수산중고 뭐 괜찮다라고 전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요, 자, 이거는 아직 명확한 어떤 호재가 없잖아요. 그러나 이제 이전에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항공주들을 좀 찝은 적이 있긴 있어요. 그게 이유를 말하면 안 되는구나. 항공주들을 찝은 적이 있습니다. 찝은 적이 있어요. 근데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만들긴 했는데, 이거 잠깐 찍고 내오는 신고가는 이건 신고가가 아니에요. 진짜 신고가는요, 아까 수산중공업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뚫어버려야 돼요. 이 저항선들을 대놓고 그냥 쭉쭉 뚫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매수고 뭐고 저항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5만원에 다시 탈환을 하면. 그리고 지금 사실 정확한 재료가 붙은 것도 아니고, 사실은 왜 올랐는지도 모르겠지만, 저는 이제 저야 세력주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, 힘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떠한 이슈가 붙고 어떠한 재료가 붙을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 정도 좀 얘기할 게 있고요. 다른 상황에서,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은 딱히 뭐 살펴볼 게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 뭐죠? 악재가 떴던
악재가 떴던 잠깐만요. 그쵸, 비보존이었죠.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자, 주식은 어차피 투자입니다. 투자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언제든지 뜰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늘 기억하시고, 일단은 악재가 뜬 건데 지지 차트만을 놓고 보면 지지 라인 부근까지도 밀어줬어요.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양봉이죠. 양봉인 이유가 지지 라인 부근까지 밀렸기 때문에 또 이걸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받고 올라온 이 그림을 신뢰할 필요는 없고요.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신뢰할 필요는 없고, 앞으로 차트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타로 빠지느냐, 그게 중요하거든요. 그게 중요해요. 근데 제가 이 차트를 크게 보면은 더 밑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이 비보정 관련 애들은 전체적으로 다 건드리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전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좀 던져보겠습니다. 이 관련 애들, 비보정 관련 애들은 전체적으로 다 관련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. 왜냐하면 차트를 보세요. 차트를. 이게 다 답이 나옵니다. 쟤들 얘기하는 거, 많이 올랐다가 떨굴 때 이슈 붙게 만들고 또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요. 너무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서 또 얘기할 것도 없어요. 그래서 단타로 접근해서 뭐 단기 스윙이나 뭐 수익을 좀 보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구간이 있긴 있었어요.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힘이 빠지는 보합권에서는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. 이건 악재뿐만 아니라 악재가 없어도 이런 상황에서 빠지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. 개인 종목들이, 개별 종목들이. 그래서 요 종목 애들은, 이 친구 애들은 제가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매지온 같은 경우도 악재가 떴다가 기억나시죠? 예, 이거 뭐 임상 실패였나요? 그러다가 다시 뭐 정정했는데도 안 오르잖아요, 주가가. 다음날 갭상하고 끝났잖아요. 안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좀 지켜보라라는 거예요. 2단계. 악재가 뜨고 나서 횡보로 가격을 지켜주냐, 아니면 악재가 뜨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갈 사람들이 또 갑자기 발생을 하냐. 이제 이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. 이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. 그래서 신중하게 항상 섣부르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.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종목을 먼저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승률이 올라가요. 아무거나 막 이제 저평가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.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. 얘가 왜 올랐는지. 제가 늘 얘기하는 거. 재료가 소멸됐는지, 재료가 남아있는지. 재료가 남아있으면 저평가 바닥에서 살필 가치가 있는 거고, 재료가 없는데 악재 많고 떨어진다. 살 이유가 코딱지만큼도 없는 거죠. 그런 거 사면은 주구장창 밀려요.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신라젠이라든지 저기 뭐 HLB 한때 잠깐 막 떴었잖아요. 이런 종목들을 계속 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예,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. 네, 아직 재료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뭐랄까요, 사실은 많이 해먹은 종목, 많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그 뒤에 2차 파동도 노리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2차 파동조차도. 왜냐면 2차 파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건데, 너무 크게 과열된 애들은 그 바닥이 어딘지 아직 몰라요. 여긴지 진짜 몰라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,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하실 때 이러한 매뉴얼들이 다 있어야 돼요. 이러한 매뉴얼들이 다 있고,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의 특징과 나름대로 성격을 좀 분석해서 그런 걸 좀 교집합시켜 갖고 그러한 종목들을 좀 모아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예, 결국 뭐 사실은 어떤 종목이든지 대응이 제일 중요해요. 똑같은 종목 매수해도 어떨 때 바로 잘라서 손절을 하는지 그것만 하면 사실 상관없어요. 사실은. 예, 제가 말이 장황한데 사실 이런 데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어요. 그냥. 네, 뭐만 잘하면 된다? 손절만 잘하면 돼요.
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게 보합으로 길게 끌리면 이제 악재가 뜰 수도 있는 거고, 악재가 바로 뜨진 않거든요.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또 뭐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우량한 주식 같은 경우는 신라제는 악재가 언제든 뜰 수 있지만, 또 HLB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 뭐 특별히 악재가 바로바로 뜨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, 예, 뭐 적절한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예, 은근슬쩍 이제 신고가 뚫는 종목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,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이고, 또 더 긍정적인 건 싸그리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가 오른다. 그러면 반도체주가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신고가를 향해서 가면 그게 제일 베스트 그림이에요. 우리 예전에 바이오주가 다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저기 신고가 갔잖아요. 기억나실 거예요. 다 같이 손에 손잡고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초반까지 다 같이 신고가에 뚫었어요. 그때가 정말 대세 상승장인 거고,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죠. 근데 그 기류는 좀 느껴져 갖고, 근데 느껴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일단은 그런 걸 좀 예의주시한다라는 거죠. 내가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같이 오르면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땐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. 만약에요,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오르잖아요. 그러면 그냥 눌림목 매매,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. 그런 걸로 다 통해요. 매매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다 통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,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여러분 수고하셨고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